오늘은 은서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제가 하는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험 대비를 좀 자동화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시험 대비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자기 방식이 있겠지만 항상 그 좀 고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일상화시켜서 자동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시험 준비를 하려면 사전에 서술형 모방 영작이나 그 다음에 베이직 또는 어드밴스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대충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런 수업으로 또는 그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이렇게 완료된 상태에서 수업을 이제 시험 대비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된 경우에는 이 서술형 모방 영작을 기준으로 시험 대비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저희 학원 학생들은 이게 전부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애들이 그 예비 고등학교 1학년 11명인데 걔들은 전부 다 어드밴스드가 다 끝나 있어요. 그리고 예측 독해도 다 끝나 있고 그래서 지금 걔들은 뭘 하느냐 그러면 교과서 모방 영작을 시작했는데 교과서 1과부터 8과까지잖아요. 그거를 2월 달 말까지 2월 말까지 이렇게 모방 영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학생은 6과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2월 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는 애들은 지금 3과, 4과 하고 있는데 보통 그 학원에 오면은 거의 그 하루에 한 과 정도를 전부 다 그 모방 영작, 그러니까 해석하고 다 영작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 전체를 한 권을 모방 영작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학교에서는 1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이렇게 이길 학생이 없는 거죠. 교과서 전체를 영작할 수 있는데 누가 그걸 이기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세 가지 교재 중에 하나를 완료한 다음에는 교과서 모방 영작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키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서술형 모방 영작을 그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은 그 서술형 모방 영작에 보면은 그 목차에 보면 강의 번호가 있잖아요. 중학생들은 1번부터 34번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필수 학습으로 시키고요. 나머지는 시험 범위에 출제되는 부분만 선별 학습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은 전체 학습을 다 시켜주면 되겠죠. 물론 그 베이직이나 어드밴스드가 끝난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술형 모방 영작을 공부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우선 시험 공부하려면 중학생들은 34번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 그래야 영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먼저 교과서 지문학습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의고사 지문은 보통 20개 정도가 이제 3월 23일 날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20개 정도가 변형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죠. 20개 정도의 지문을 모방 영작하는데 하루에 그 한 애들이 학원에 오면은 한 세네 개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면은 모의고사 지문을 전부 다 영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시험 범위의 그 핵심 문법 있잖아요. 랭귀지 포커스라든가 스트럭처 부분에 보면은 한 과에 세 개 정도의 그런 중요 핵심 문법이 나오죠. 그럼 보통 시험 범위가 두 과니까 한 6개나 4개 정도의 핵심 문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선생님이 보셔가지고 뭐 강조 구문이나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최상급 구문이나 이런 거 나오면 중학생들을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핵심 문법을 먼저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소수령은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별 핵심 문법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소수령 모방 영작의 강의 번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강의 번호를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법만 나온 게 아니라 품사 이론이 있잖아요. 뭐 수동태라든가 뭐 조동사라든가 뭐 정관사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베이직에 이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직의 유닛으로 강의 번호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이 서술형 모방 영작의 강의 번호를 찾아서 해당 학습의 그 유닛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의 그 핵심 문장들을 전부 다 모방 영작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문장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소수령 모방자 목차를 보면은요, 명사절만 하나 지금 따왔는데요. 이 앞에 보면 빨간 박스에 08, 09 이런 게 있죠. 이게 강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만약에 시험 범위가 뭐 투부정사의 명사절 문구이다 그러면 09번 이렇게 이제 에, 강의 번호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쓰는 그 용어입니다.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형고 동명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대절, 투부정사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그 우리 앤썸에서 쓰는 용어죠. 그래서 학교 용어도 이렇게 첨부해 놨으니까요. 그 핵심 문법들을 정리해가지고 강의 번호를 선별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이 핵심 문법에 속한다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의 그 명사적 용법이잖아요.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는 동명사가 나왔고 make people depend는 사역동사의 수동태 문장이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것은 가목적어, 직목적어 구문이고요. 5번도 준사역동사 help에 관련된 문장이고요. 6번은 동명사, 7번도 help의 그 준사역동사 help의 오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이런 만약에 문장들이 핵심 문법에 속한다 그러면 강의 번호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09번, 10번, 33번, 35번, 33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별로, 이제 학교별로가 되겠죠. 학교별로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만약에, 뭐, 대른중학교다 그러면 대른중학교는 2학년들은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쫙 배열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이거를 이제, 아, 강의를 청취하면서 그 영작 방법과 해석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원아웃에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강의를 청취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서술형 모방 영작이라는 파트를 가볼게요. 여기 가보면 여기 지금 명사절 뭐 이렇게 형용사절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눌러보면 자, 대절 개념 강의, 모방 영작. 개념 강의는 대절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모방 영작은 실제로 이제 영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를 청취한 다음에 바로 모방 영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모방 영작 눌러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교재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인쇄하기를 눌러가지고요. 인쇄하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단은 이제 1단, 2단이니까 1단으로 설정하면 좋겠죠. 그럼 문장을 누르시고 그리고 그 영어 문장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아이들이 쓸 자리가 필요하면은 주관식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빈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 문장을 인쇄하고 싶을 때는 해석을 눌러가지고 추가를 해주면 이 아래가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청취할 때 아이들이 이제 교재가 없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그 인쇄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배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 강의에서는 만약에 투부정사의 이 대절 같은 경우는 실제 강의에서는 네 문장 정도를 다루거든요. 네 문장 정도. 그런데 여기 이제 13문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비슷한 문장으로 애들을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의는 짧게 하고 연습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쇄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배포해주고 강의를 청취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쇄를 한 다음에 이제 강의를 청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를 눌러서 청취하고 청취한 다음에는 뭐 하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어순배열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어순배열보다는 야 밑에 코드 판단, 해석 영역 있죠. 이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절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 주어니까 명사절이다. 이 대절은 보어니까 명사절이다. 이 대절은 목적어니까 명사절이다. 이렇게 빨리빨리 해석하는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작, 코드 판단 영작을 눌러서 자, 이 문장에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속였다는 것은 주어니까 명사절로 써야 되겠구나. 문제는 우리가 시간과 돈이 없다는 것이다. 보어니까 명사절로 써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한국말에 연결된 문장을 코드를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그러면 여기 뭐 어순배열이라고 있잖아요. 어순배열을 상으로 해가지고 이 배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순배열은 전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쓰는 게 아니라 그가 그 테니스 샵을 이겼다는 것은 자, 주어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기니까 가주 25이니까 가주어로 쓰겠다 그래서 it is surprising.
그다음에 이제 연결 장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사실이니까 대을 쓴 다음에 자, 그가 그 테니스 시합을 이겼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 영작을 하는 겁니까? 이게 단순한 그 어순배열 훈련이 아니라 영작 훈련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다시 또 가볼게요. 그래서 인쇄를 한 다음에 애들한테 그 강의를 청취하면서 교재 학습을 하게 하고 방금 보여드렸던 코드 판단과 해석 있잖아요. 윗부분에 그거를 연습시킨 다음에 어순배열 훈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그 과에 나오는 이런 핵심 문법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문장이 생성이 되고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영작하는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끝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학생이 지금 제가 아까 그 예비 고등학교 1학년 11명이라고 했는데 학교가 6개인가 그래요. 학교가 6개인가 그러고 물론 교과서가 또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같은 데도 있지만 그래서 학생이 지금 뭐 우리 원장님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수십 명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시험 범위에 딱 닥치면 이런 그 교과서 속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그런 핵심 문법을 아이들한테 이제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전부터 해도 끝이 안 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물론 제 강의가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소수령 모방 영자 강의에서 초벌로 일단 해석과 그 다음에 영자 훈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하면 어때요? 훨씬 쉽겠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 두 번째는 교과서 본문 전체를 모방 영작을 시키는데요. 보통은 이제 교과서 본문 전체를 암기를 시키잖아요. 물론 암기를 시켜도 되죠. 공부라는 것은, 이 시험 공부라는 것은 이미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이동시키느냐, 이제 요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코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 왜 to를 쓰고 있는지, 왜 ing를 쓰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 거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외운다고 표현하잖아요. 암기한다고. 근데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 이걸 저는 모방영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모방영작을 한 다음에 외워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전제는 뭐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서 본문 전체를 모방영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과당 어떤 과는 뭐 한 48개, 어떤 경우는 78개 문장이 요 정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모방 문제를 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시험 때는 이 교과서 본문은 전부 다 모방 영작을 시켜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영작 실력이 아주 현저하게 이렇게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부 지문 그 소수령 영작에서 승패가 갈리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본 적이 있는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누가 얼마나 많이 잘 이동시키느냐, 효과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대비하느냐 이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등급이 4%인데, 그 4%에 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애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 버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외부 지문에서 이제 가져와서 소수령 영장 문제를 출제를 하죠.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한 학교는 이 외부 지문에서 엄청나게 시험을 많이 내는데, 저희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이 작년도 기말고사에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전체를 다 모방했는데 79점 맞았어요. 1등이 82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등이에요. 전교 영어 성적이 2등인데 79점이에요. 그만큼 외부 지문 그 소수능 영작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이 학생은 그러면 왜 다 100점을 못 맞았느냐? 그렇게 모방 영작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이 학생은 소수령 모방 영작이라는 교재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드밴스드가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시켜보면 베이직으로 공부한 애들이 제일 잘하고요. 그러니까 꼬마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왜 그냥 베이직은 그 연습 문제가 많습니다. 책에 연습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하면 애들이 지루하니까 연습 문제를 좀 줄였어요. 그리고 소수령 모방 문장이라는 교재는 연습 문제를 더 줄였죠. 근데 컴퓨터로 주로 하게끔 빨리빨리 하더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드밴스드나 베이직으로 공부를 하면은 예부 지문 소수령 영작도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5월 달에 지금 우리 예비고등학생 11명이 학교 시험에서 외부 지문 이런 데서 몇 점을 맞을까 엄청 궁금하고 막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얘들은 전부 다 이제 저한테 제대로 배운 애들이거든요. 어드밴스드로. 그래서 이 모방 영작을 교과서를 전체를 한다는 것은 영작 실력이 현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외부 지문이 출제돼도 아이들이 전부 다 대처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권장을 합니다. 모방 영작을 할 때는 교과서 문장 전체를 출력해주고 5문장에서 10문장 단위로 학습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10문장, 좀 못하는 애들은 5문장, 지루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짧은 문장들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0문장씩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본문 전체를 저는 3회 이상 모방 영작을 시킵니다. 이것까지 시키면요. 일단은 한 90점대까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교과서 본문을 다 영작을 3번 시키잖아요. 그럼 일단은 90점까지는 9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끔 한두 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단어 영영풀이 문제라든가, 그 학교 선생님이 이제 출제하는 건 뭐 고약한 문제들 있죠. 아니면 뭐 아주 쉬운 문제 있죠. 대화 표현 같은 데서 뭐 동의의 표현 고르고 이런 거. 그런 데서 이제 아차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중3들. 대개는 이제 모방작을 다 하면은 거의 다 100점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시험이 끝나면 100점 아니면 다 하나 틀리는 정도로 시험이 끝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중학교 성적은 그렇게 엄청 뭐 자랑하거나 또 엄마들한테 뭐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성적은 대학 가는데 아무 뭐 필요도 없고요. 연습이잖아요. 고등학교 내신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그 공부를 잘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시험 때문에 시키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중요한 걸 더 알려주세요. 이런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대신 이제 선생님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중고등학생을 하는 경우는 중학생들 성적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교과서 모방 영작을 꼭 시키세요. 그러면 거의 다 한두 개 이내로 틀리게 됩니다. 그럼 모방 영작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선생님이 해야 될 부분이요. 교과서별 영어 지문과 해석 지문을 인쇄해서 아이들한테 배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화로 가볼게요. 원화호에 가면은 수업 보기를 누르면 밑에 교과서가 중1부터 쫙 이렇게 전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제가 눌러볼게요. 일과다 그러면 일과를 누른 다음에 여기 인쇄하기 있잖아요. 인쇄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위 있잖아요. 단을 1단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이 지금 여기 64개네요. 64개를 누르고 그 다음에 문장을 선택하고 여기를 주관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해석을 쓸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전체 선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를 해주면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영어 문장이 나오고 밑에 두 칸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쓰는 거예요. 애들이 끊어가면서 코드를 이렇게 쓰면서 해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68문장을 전부 다 인쇄하기를 눌러가지고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하면 수정으로 들어가세요. 뭐 새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해석 있죠. 해석을 눌러가지고 역시 추가를 해주면 해석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어 지문과 해석 지문을 이렇게 다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지문으로 이제 공부한 다음에 이 해석 지문을 영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 지문이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별 영어 지문과 해석 지문을 인쇄해서 아이들한테 배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코드 판단을 할 텐데 그 코드 판단을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과 첨삭 지도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영어 지문의 코드 판단과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그 해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선생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 영어 지문을 보고 스스로 채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코드 판단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 부분은, 자, 만약에 그 10문장이 끝났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져오라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점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면 아이들이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약간 어설프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결 장치가 안 보이는 오형식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간과할 수도 있고, 씀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든가 이런 문장들은 분리된 주어인지 모르고 애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말은 문장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데 영어는 하나네.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코드 판단을 하는 것은 예측 복화와 해석이라는 그런 책들을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하는지 다 이해합니다, 애들이.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영어 문장을 3번 쓰기를 합니다.
이 세 번 쓰기 과정에서 단어나 수거를 암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나 수거가 있으면 암기하고, 특히 콜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해석 지문을 우리말을 대상으로 이제 코드 판단과 영작을 한 다음에 역시 스스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코드 판단은요, 영어 코드 판단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코드 판단을 이제 해서, 그러니까 영어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 지문을 영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그 영어 지문들을 보고 10문장 단위로 이렇게 또는 5문장 단위로 채점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하호에 가서 이 훈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방 영작 예시를 한번 보죠. 만약에 이 7문장을 모방 영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 문장을 지금 이 문장을 출력해서 줬겠죠. 그리고 아까 그 밑줄 되어 있는 부분에다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문장 보면 it is very important. 자, 이게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이 투부정사 앞에다 이렇게 A, 코드, 명사중 용법이라는 뜻이죠. 물론 여기다 명사중 용법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런데 명사중 용법을 한번 한글로 써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근데 A는 두 핵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빠르니까 코드로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이 코드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코드 쓰기 싫으면 여기다가 투부정사의 명사중 용법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A라고 이렇게 치환시켜서 쓰면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각각의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에 ing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 A 그 다음에 여기에 오형식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지금 to be 삭제 문장이니까 역시 A 이와 같이 코드를 쓰면서 해석을 이렇게 끊어서 번역이 아니라 이렇게 직복직회로 끊어서 해석을 하도록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이와 같이 7개다. 그러면 7개를 전부 다 코드 분석하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해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해석지를 나눠줬으니까 해석지는 물론 번역본으로 돼 있지만 그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채점을 스스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코드가 분석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애들이 이거 선생님 여기 해석이 잘 안 돼요. 말을 연결을 못 하겠어요. 토시 연결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가져오라고 해서 그 코드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코드가 제대로 분석됐는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코드 공부를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1학기 정도는 이 코드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능률 뭐 1과 2가 본문 이렇게 중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제가 거기다가 이 본문을 전부 다 이렇게 코드 이런 식으로 정답지를 코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업로드를 1학기 정도는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제가 그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시험 때마다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선생님들이 아직은 전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코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어설플 수 있으니까요. 정리 서투를 수 있으니까 제가 대신 부탁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코드를 분석하고 해석을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는 뭐 하느냐. 영어 문장 3번 100개 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한 건데요. 제가 직접, 저는 그 애들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애들이 1과부터 8과까지 교과서 전체를 모방문장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쫙 10명이 앉아서 하면은 저도 합니다. 저는 뭘로 하느냐. 그 예측 복화라는 책이 있죠. 그걸로 모방문장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뭐 읽어만 봐도 영작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하고 똑같이 저는 2번 씁니다. 대신 이렇게 2번 쓰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 박스가 있잖아요. 이 빨간 박스들은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콜로케이션이라든가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하고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박스를 쳐가지고 이런 것들 몇 번 더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3번 100개 쓰기를 아이들한테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 지문의 코드 판단과 영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간단하지 않다. 이런 문장이 이제 번역체로 돼 있잖아요. 시험 번역체로 나오니까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문장 영작을 할 줄 알잖아요. 주어 동사 순으로. 그래서 주어를 찾아보니까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은 그럼 가로를 묶어서 얘가 주어니까 코드 A. 그러니까 아까 영어에서 했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A라고 쓰고요. 이 밑에다가 영작을 이렇게 하도록 시키면 되겠습니다. 시켜보면 거의 다, 뭐, 아주 못한 애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영작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은요,
만약에 이런데 이제 가목적어, 직목적어 뭐 이런 거 쓰는데 좀 어렵겠죠. 그런 건 이런 건 몇 번 더 써보게 이렇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영작을 한 다음에 아까 그 영어 지문을 보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을 할 때 틀린 부분은 빨간 볼펜으로 써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선생님이 어디를 틀렸나 보면은요. 뭐 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장 이론 있잖아요. to나 ing라든가 WH, that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어, 지금 요거를 이제 영작하는 제가 실제 영작했던 모양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작을 하는데 이제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량을 제공한다, 식량을 준다 그랬는데 저는 기빙을 썼는데요. 원문에는 providing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도 뭐뭐 할 필요가 찾아야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 need to를 썼는데 여기는 had to, need to를 썼는데 원문에는 이제 have to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사소하게 틀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정을 해가면서 애들한테 지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체를 교과서 전체를 이렇게 모방 영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모방 영작을 하는 것을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우려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애들이 다 왔는데요. 어제 이제 방학 때니까 저는 많이 시키는데 2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하는 애들이 있는데 2시부터 이제 그 모방 영작을 시작했는데 뭐한 40개 정도 했을 경우에 40문장 정도 했을 경우에 한 2시간 반 정도 지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지루하면은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 풀자, 모의고사 문제 공부하자 그랬더니 지루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자기가 문장을 직접 만들고 채점을 해보고 거의 다 맞고 이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고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지문 전체를 모방을 했을 경우에 영어 실력이 어떻겠어요? 시험을 한번 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영어 근육이 단련되겠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직접 보여드립니다. 애들한테 보여줍니다. 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12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예측 복화라는 책 있잖아요. 중3부터 고1,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1-1, 거기까지 아이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이렇게 모방 영작을 전체를 제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고 있고 아이들도 전부 다 앉아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방 영작이 10문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원어원에 가가지고 어순배열 훈련과 그래머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역시 100점 기준으로 한 3번 정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원어원에 가볼게요. 자, 아까 그 문장, 만약 여기 이제 금성교과서 일과다 그러면요. 10문장을 모방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64개 문장으로 여기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범위를 10개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눌러주면 10개가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순별 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영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작을 했으니까 자, 우리 동아리에 온 것을 환영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영작을 다 했기 때문에 애들이 어순별 하겠죠. 이 어순별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모든 실력은 스피드잖아요. 그렇죠? 스피드하고 퍼밀리어리티 그러니까 뭐 익숙하게 만드는 거. 이 훈련을 이걸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 빈칸으로 놓고 100점 기준으로 3번 정도 시키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 이상 시켜도 좋죠. 그리고 공부를 조금 이렇게 못한 애들은 뭐 중급 레벨로 이렇게 단어가 좀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상으로 해서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끝낸 다음에 이렇게 10문장을 가지고 이걸 3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옆에 보면 빈칸 써보기 있죠. 이거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영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옆에 보면 그래머 AI라고 있죠. 그래머 AI에 보면요. 전체 선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전체 선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전치사하고 그 밑에 보면 관사, 전치사,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이 부분에 빈칸을 만들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전치사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물어볼 게 없으니까 통과.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동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전치사.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이 이게 동사라고 돼 있는 부분은요, 투부정사나 ing나 pp 여기도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전부 다 빈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그젠포유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이렇게 그 빈칸 뚫어놓고 하는 페이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만 연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번 정도 시켜주면 이제 실전 문제 풀이가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문장이 끝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11번부터 20번 문장까지 모방 영작을 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다시 여기 범위 설정을 11부터 20까지로 바꾼 다음에 또 여기서 훈련해주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방 영작의 효과는요. 일단은 객관식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전체 내용을 모방 영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단락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설명 단락과 의견 단락이 있는데 설명 단락은 이 그 뭐야 내용 일치 문제가 주로 나오잖아요. 얘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몇 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모방내가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그냥 누워서 떡 먹깁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과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킬러 문제가 되겠죠. 어법과 서술형 문제인데 이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로 코드 분석을 다 했고 모방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그 그래머 AI에서 전부 다 훈련했기 때문에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아주 고약하게 내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본문과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지문을 전부 다 모방 영작을 했을 경우에는 이 영작 실력이 상당한 실력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에 서술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스럽지 않게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 실력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만 대비하고 잠깐 외웠다가 그렇죠? 단기 기억으로 외웠다가 시험만 끝나고 점수만 잘 맞으면 그냥 까먹고 또 그 다음 달에 시험 준비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일상화 돼가지고 시험 공부를 한번 하면은 실력이 확확 느는 거죠. 영어 교과서 전체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전체를 자기가 영작을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은 해석할 수 있고 모든 단어를 알고 영작할 수 있고 어법 문제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쌓여가는 것을 학생 스스로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재밌어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 공부를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로서는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이 예상 문제, 기출 문제는 너무 많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에, 업로드를 못했어요.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타사 문제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그 저작권 해결된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그젠포유 같은 데 가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그젠포유 같은 경우는 저는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 그리고 교과서 본문 지문 정도만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거기서 해놓은 그 해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의 공부를 오히려 방해한 듯한 느낌을 줘.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거 중요한 것을 고르지 않고 전부 다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공부하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시험이라는 것은 어법과 소설에서 결판이 나는데 어법의 80%는 TWH2ING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5%는 동사의 수일치하고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켜야지 무슨 쓸데없는 표현들의 동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잡다하게 돼가지고 제가 읽어봐도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과서 모방 영작만 하면은 일단 90점에서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만 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대화 표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대화 표현 정도를 이렇게 공부시켜주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것도 약간 지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답 문제에 첨삭 지도 정도 해주면 교과서나 모의고사 본문 시험 대비는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교과서를 아예 암기를 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암기라는 것은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외우는 것은 바로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코드를 알고 왜 to를 썼는지, 왜 ing를 썼는지, 왜 for나 to be가 삭제됐는지 이걸 알아야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거,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교과서 암기법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거를 시킬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뭐 영어를 잘 못 읽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걸 시켜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은 평상시에 그냥 수업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해도 좋고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 청취 섀도잉 이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그때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어를 이용하는데요. 청취와 쉐도잉도 겸하는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하단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원어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보셨던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수업 시작하기를 누르면요.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이 되겠죠. 저는 지금 예측 복과로 유닛 1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교과서 본문도 똑같습니다. 수업 시작하기를 먼저 누르면 자, 이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글자만 나오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그 세팅 있잖아요. 여기 빈칸 100%, 빈칸 100% 여기 있잖아요. 제일 우측 하단의 좌측에 보면은요. 자, 빈칸을 100%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칸 건너뛰어서 표시 설정 있죠. 그걸 영어로 바꾸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나오겠죠. 한국어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재생 모드를 반복으로, 그러니까 반복으로 구간 반복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속도는 1로 그냥 놔두고요. 자, 그리고, 저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영작을 시키기 전에 먼저 요거 청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크를 누르면 이제 구간 반복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듣고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100%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거를 0%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눌러서 72% 정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모방능력 하기 전이에요. 교과서 본문을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해가 되면은 얘는 청취력이 75%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구간 반복을 틀어놓고요. 자, 50%를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되면 이제 100%, 0%를 눌러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0%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다는 것은 자기의 청취력이 50%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해석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로 이때는 이제 한국말도 눌러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문장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는 뜻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모방 명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걸 하나 했잖아요. 한 문장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 끝났죠?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두 번째 문장이 나오겠죠. 두 번째 문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여기서 100%로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 이야기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됐다. 그러면 청취력이 100%죠. 그럼 바로 0%를 눌러서 확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들리는 것도 있고 안 들리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70%로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50%로 가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자기 청취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25% 정도 누르니까 이제 알겠다. 그러면 얘는 25%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를 놓고 구간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듣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 문장을 아이들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열 문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똑같이 방식으로 모방 영작을 시키는 겁니다. 교과서 저 본문이니까 아까 출력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방 영작을 시키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쉐도잉을 시키는 겁니다. 쉐도잉을 시킬 때는 이 우측에 보면 제일 하단에
쉐도잉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4번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요게 그럼 이와 같이 이제 따라하기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4번 연속 이렇게 따라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무작정 익숙해질 때까지 해봐 이거보다는 쉐도잉을 아예 뭐 5번이면 5번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지금 우리 학원 학생 중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공부시키는 애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모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애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장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단어가 연음이 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내용보다는 내용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퍼센트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 연음이 돼가지고 안 들리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들만 좀 발음 지도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굉장히 수업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 부분이 연음돼 가지고 또는 뭐 이 부분이 연음이 돼 가지고 못 알아먹는다. 그럼 여기 드래그를 한 다음에 드래그 부분이 이렇게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발음이 누를 때마다 반복하니까 이와 같이 교정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청취와 말하기 그리고 모방 명작까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이 수업 방법으로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이 방식으로 어, 그냥 상시적인 그런 수업 방법으로 이 방식을 사용해도 좋다. 근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지문이 길고 그리고 이제 공부 양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고등학생 중에서도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어떤 학생은 처음 왔는데 전교 2등이래요. 그래서 목표가 연세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수업하기 전에 책을 읽고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안 읽어요. 그래서 야, 책을 읽고 한번 해석해보라고 그랬더니 책을 못 읽는데요. 전교 2등인데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냐 그랬더니 눈으로만 지금까지 눈으로만 공부한 거예요. 연필을 들고 이렇게 갖다 갖다 끌어가면서 내용만 파악하고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계속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책을 못 읽어요. 뭐 학생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영어 자체를 못 읽는 애들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그 애니메이션 공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그랬는데요. 이 원아웃가 아주 기능이 좋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원화에 보면은 많은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코스를 누르면 여기 레벨별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의 그 홈 화면에도 많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자기 그 원사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싱크만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데 그것도 매우 쉬워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쉐도잉 훈련 또는 뭐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영화나 이렇게 테드 같은 거를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수업 시작을 눌러보고 이거는 이제 화면이 나오니까 훨씬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퍼센트를 100%로 하고요. 한국말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반복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누르면 자, 이와 같이 이제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 지금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한국말을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 다 들리면 0% 누르면 됩니다. 내가 27살 때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씩 제일 앞에 있는 게 원인 줄 알았더니 웬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요거를 퍼센트를 올려가는 겁니다. 구간 반복을 하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문장이 전부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다시 100%로 놓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역시 이 부분도 계속 들으면서 한 3번 정도 들은 다음에 완벽하게 들리면 0% 누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퍼센트를 올려가면서 이게 매니지먼트였구나. 이와 같이 애들이 공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인쇄하게 들어가시면 자, 여기 학습 범위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인쇄하기 가도 그 문장을 이렇게 10개면 10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개 단위로 출력해도 되고, 쭉 해놓고 10개씩 해도 되고, 이와 같이 공부를 시키면 되는데,
청취가 끝나면은 모방 영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쉐도잉을 시켜주면 완벽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방법은 저는 수업 방식 중에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듣기 따로 시키고 뭐 쉐도잉 따로 시키고 무슨 발음 교정 따로 하고 독해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모방 동작을 시키는데 먼저 청취 훈련을 시키고 자, 이렇게 이 세팅 환경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청취 훈련을 시키고 모방 동작을 시킨 다음에 쉐도잉 하면서 자동으로 암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순 배열과 그래머 AI 훈련이 있잖아요. 이 단계까지 딱 거치면 완벽하게 수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그 학원에서 만약에 2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 40분 정도 교과서 본문을 계속 이렇게 청취 훈련과 이렇게 본문 모방자 훈련을 이런 식으로 시키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베이직이라든가 또는 다른 것들 선생님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것들을 시켜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는데요. 그 모의고사 본문은 아까 교과서 본문 공부하는 방식과 저는 똑같이 시키는데요.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형 문제를 어떻게 대비시키느냐 이거잖아요. 일단은 문항수에 맞게끔 그러니까 개수죠.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스키마를 분석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그 요약한 내용을 암기시키는 방식으로 하는데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는 무엇인지 아시죠? 이제 그룹핑 하는 거잖아요. 주제문, 도입문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분석표는 뭐 간단합니다. 여기 도입문, 주제문 빨간 박스에 되어 있는데 이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문은 오프닝 센텐스니까 O, 주제문은 메인 센텐스니까 M, 보충문은 서포팅 디테일스니까 S1, S2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정리문은 클로징 센텐스니까 C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빈칸으로 놓고 예, 그 단락마다 다 다르니까요. 먼저 번호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모의고사 번호가 20번이다 그러면 20번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도입문이 있으면 도입문 C, O 이렇게 쓴 다음에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20개를 한다 그러면 20개를 이렇게 애들한테 복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모방작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락의 스키마를 먼저 분석을 스스로 하면서 요약을 시켜서 암기를 시키는 겁니다. 특히 주제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시범으로 해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예시 단락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번호는 20번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입문, 주제문, 보충문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정리문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입문에다가 교실의 소음은 좋지 않다. 자, 이와 같이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다음 주제문을 쓸 때 주제문에 혹시 이런 그 연결어 있잖아요. thus라든가 however라든가 but 이런 거 있죠. so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은 같이 쓰라고 합니다. 영어로. 왜냐하면 뭐 순서별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건 이렇게 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은 성적에 좋지 않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충문에서는 이제 어떤 뭐 연구자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실험 내용이 나온다. 실험 같은 걸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을 줄이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 보충문을 보니까 저학년 유치원 애들뿐만 아니라 고학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끝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요약을 시키는 겁니다. 20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금방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요약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아이들한테 암기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야, 그 교실에 이제 오락해가지고 학생을 앉힌 다음에 야, 그 교실 소음에 관련된 그 단락 있지? 저 스키마 쫙 이야기해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 순서대로 소음은 좋지 않은데요. 근데 특히 성적에 좋지 않대요. 이게 주제예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요. 소음을 줄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고 학년이 높은 애들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약을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20개 정도를 이렇게 암기하는 것은 뭐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변형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다 오박 등장을 시키고 이 스키마를 이와 같이 요약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키는데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주제문이나 정리문 또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문장들을 선별해서 한 번 더 모방 영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단락의 경우에는 주제문이 이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모방장을 시키는 거죠, 애들한테. 그래서 그 단락별로 한 두 문장 정도, 그러니까 총 20개면은 한 40문장 정도 되겠죠. 그걸 선별해가지고 걔들은 애들한테 모방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방영작을 시키면 이미 이제 그 다 영작을 했지만, 본문을 다 영작을 했지만, 시험에는 이제 당연히 주제문과 정리문, 핵심 문장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서술형에 요거를 다시 한번 모방 영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번역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번역 문제는 역시 뭐 타사의 그 문제 사이트에서 구해서 선생님들이 풀어주면 되고요. 오답 문제라든가 첨삭 이런 것들은 첨삭 지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시험 대비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모방 영작이죠. 모방 영작은 영어 교과서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코드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장 연결 이론을 안다는 뜻이죠.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우리말에 표시해서 영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지문들을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고등학생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이해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스키마별로 그룹핑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말로 정리해서 암기를 시키면은 시험 대비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우리 애들은 전부 다 그게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기본 학습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지금 전부 다 한 권을 2월달 말까지 다 이렇게 모방 영작을 시킨 상태가 이제 될 텐데, 그럼 애들이 어떻겠어요? 시험 날짜만 기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3월 23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데, 지금 모의고사 예측 독해 다 끝나가지고 계속해서 유형별 문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전부 다 1등급 찍겠죠. 그럼 3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교과서 모의고사 지문을 전부 다 영작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계속 시험 대비만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모의고사 모방작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모방작 이미 끝나 있지만 다시 한번 시키면 되겠죠. 한 세 번 정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냥 기출문제 좀 풀어주면은 거의 다 1등급 맞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대비하면은 시험 때 뭐 이렇게 바쁘거나 허둥대거나 그다음에 뭐 시험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원하고 프로그램과 앤서니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시험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